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지하에 잠실 야구장 30배 크기의 거대 지하 도시가 생긴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사회부 정빈나 기자 그리고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강남 한복판에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언뜻 잘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먼저 지하 도시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네. 아마 많을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지하 도시가 들어설 공간은 서울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630m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왕복 14차선인 영동대로 아래를 51m 깊이로 파서 지하 6층 규모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지하 1층에 있는 옆에 있는 공항터미널이 옮겨오게 되고요. 그 아래로 버스 환승센터와 통합철도 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에서 동탄으로 가는 광역 급행철도와 KTX 동북부 연장선 등 6개 노선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또 이제 기존의 코엑스몰과 새로 건립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쇼핑몰까지 지하로 완전히 연결되면 42만 제곱미터 규모,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30배 넓이의 지하 도시가 완성됩니다. 네. 이제 하루 이용객만 58만 명에 이를 전망인데요. 서울시는 지하 시설이지만 답답하지 않도록 최하층까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열린 형태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번 구상안만으로 봐도요, 국내 지하 공간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고 교통과 공간 개발 측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구상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가상도만 봐도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해외에는 이미 사례가 있는 거죠, 교수님? 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참고하고 있는 사례가 그 파리의 라데방스라고 예. 네네. 그 파리 도심에서 한 서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일종의 신시가지입니다. 아, 예. 도심은 대개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 제2개선문도 이제 거기 있고 합니다. 거기 한 면적이 A지구, B지구 합쳐가지고 한 23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지금 저 영동 지역에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40몇 배가 면적이 큰 이제 그런 규모고요. 거기를 지금 떼제배 등을 포함해서 한 18개 노선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복층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대개 이제 2층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지금 입체 어떤 교통 시설은 지하에다 이렇게 두드려서 거기서부터 모든 그 불란서 지역에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교통체를 갖고 있고요. 네네. 아울러 교통시설만이 아니라 뭐 문화라든가 다양한 복합 어떤 그런 시설들이 함께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리의 새로운 중심 거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이제 완공이 된다면 뭐 교통, 뭐 일자리, 관광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효과가 저는 많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무엇보다도 그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 일종의 허브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렇게 대규모로 개발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새로운 중심 거점이 아마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1세기 서울에 아마 새로운 성장 동력이 그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 일대에다 부여하고 있는 테마는 이른바 국제 교류 업무입니다. 따라서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이제 교류 업무에 어떤 거점이 생기고 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명소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일자리 창출도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한 1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고 연간 한 2조 한 5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도 생기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완성되기만 하면 정말 여러 가지 효과들이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 거대한 규모를 완성을 하는데 돈을 어떻게 될지거든요. 어떻게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서울시는 있습니까? 이제 이번 사업에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뭐 비용 분담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철도를 중심으로 국비가 4천억 가량 투입이 되고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5천억 정도, 그리고 공항터미널 등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부분이 2천억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시 투자 부분은 현대차 공공기여와 교통개선대책 부담금으로 충당해서 재정 부담을 이제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철도 등 국비도 이미 이제 책정된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다만 문제는 KTX 의정부 노선 등 일부 이제 사업이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닌 곳이 있어서 만약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선 이제 시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공정률에 따라서 뭐 국비 정산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재원 조달하는 데는 일단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사업 규모만도 뭐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혹시나 이게 너무 좀 여러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아마 어제부터 이게 공개가 되면서 예. 언론들이 원샷 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예. 이제 우리가 술자리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쓴 네네. 이유가 예. 한꺼번에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교통망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처음이긴 하지만 네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시간 절약하기 위한 게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통합 개발이 불가피한 이유가 6개 철도 노선을 하나씩 한다면 그 영동내로 넓은 곳을 뭐 팠다가 메웠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네. 최대 이제 2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추진할 경우에는 예상 사업비도 철도 사업만 1조 6,200억 원에 달한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원샷 개발을 하게 되면 최대 이제 4,500억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만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20년 걸릴 걸 5년 만에 하는 거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출퇴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분간의 이제 교통 체증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요. 이게 여러 부처가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개발 과정에서 갈등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 사업이 지금 2021년까지 이제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계획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산 같은 거 어떻게 배분하고 네. 투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무래도 강남구하고 서울시의 어떤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잠실 운동장 주변 그 탄천 주차장을 지금 폐쇄하면서 그것을 현재 지금 개발 사업 시설 속에 이제 포함시키도록 돼 있는데 이 강남구에서는 상당히 대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이제 요구하는 데 반해서 서울시에서는 승용차는 안 되고 대개 이제 대형 버스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남구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일대에 이른바 이제 용도를 좀 종을 높여달라. 예컨대 뭐 주거 2종을 주거 3종을 높여달라. 주거 네. 지역을 예컨대 상업 지역을 높여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종 상향 과다하게 이루어지면 과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될지도 상당히 이제 걱정으로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6개의 노선이 지금 도독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수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뭐 예산 부분도 어떻게 분담할지 이런 부분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를테면 철도청이라든가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그 어떤 분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소의 어떤 이견의 어떤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안전할까 이런 네. 것도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안전 문제 특별히 좀 유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개계층까지 이제 지하를 파기 때문에 참 전례 없는 일종 지하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 와서는 아무래도 지진 위험 같은 것들이 네. 상당히 걱정돼야 될 네.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내신 설계를 하겠다고 하지만서도 사실 아직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안전사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화재라든가 뭐 각종 범죄라든가 뭐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실 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입시적으로 대피시킬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테러의 어떤 위협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데방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테러의 어떤 타겟이 되고 오기 때문에 이런 그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체제의 구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시민들이 이제 뭐 특히 노약자들이 이용한다면 그 노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지하다 보니까 이제 쾌적성 확보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안전 문제 일종에 속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관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도시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